XRP가 결국 1.5달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대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공포심리가 시장을 완전히 덮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장인 비트코인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보니 알트코인 전체가 같이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차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차트가 흔들리는 그 순간 물밑에서 어떤 성격의 돈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짚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간을 이중 신호 구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투기 자금과 실물 인프라 성격의 자금이 같은 가격대에서 동시에 포착이 되는 구간. 보통은 이 둘이 엇갈리는데 지금 XRP는 1.5달러 부근에서 그 구간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굉장히 공격적인 단기 송바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샀느냐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 얼마나 빠르게 비중을 늘렸느냐겠죠.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1주에서 1개월가량 보유한 사람들이 1월 31일과 2월 1일 단 이틀 동안 무려 18억 개의 XRP를 순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만 환산해도 약 28억 8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중의 변화입니다. 이 단기 보유자들의 집단의 공급 비중이 2.52%에서 5.27%,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걸 두고 스마트머니다,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화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1주에서 1개월가량 보유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회전문 손님입니다. 식당으로 치자면 단골이 아니라 할인 쿠폰을 보고 들어온 손님들인 거죠. 맛있으면 남고 아니면 바로 나가겠죠. 이들은 장기 서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손절폭 대비 반등폭이 매력적일 때 들어옵니다. 싸다가 아니라 민감하다 라고 판단이 될 때 움직이는 돈이라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이 집단은 비중을 급격히 늘렸다가 빠르게 줄인 전력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때 거의 7%까지 갔다가 다시 2%대 아래로 내려왔고 이번에 다시 재집결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매집이 유지가 되면 바닥 시도 바로 매도로 바뀌는 변동성이 확대되겠죠. 이 데이터는 희망이 아니라 체크 포인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이 24년 11월 초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XRP의 14일 RSI가 39까지 떨어졌었고 단기 보유자 비중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XRP는 약 0.5달러대에서 3달러 초반까지 약 500%가량 반등을 기록을 했죠.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수익권 비율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24년 11월 수익권 비율은 약 45%, 현재는 약 52% 수준입니다. 즉 현재 XRP는 약 48%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겠죠. 당시는 트럼프 재선 기대, 리플 소송 해결 기대라는 강력한 촉매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일 촉매제는 없죠. 하지만 빠른 돈이 먼저 들어온 구조 자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건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아니라 실물 자산 RWA 인프라의 채택이죠. 2월 3일 빌리튼 다이아몬드와 토크나 전문기업 컨트롤 알트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인증된 다이아몬드를 온체인화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플의 기업용 커스터디가 사용됐고 토큰 발행과 전송 레일은 XRP 레저가 담당을 했습니다. 컨트롤 알트는 이미 8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토큰화한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는 그들의 원자재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이아가 아니죠. 커스터디와 규제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온체인에 올렸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금고 열쇠를 리플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이건 홍보용 데모가 아니라 실제 재고를 맡긴 운영의 문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진품 인증, 원산지, 보관, 담보가 핵심인 자산이죠. 리플, 중동, 아프리카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다이아몬드 재고를 XRP 레저로 옮기며 우리 커스터디 기술이 기관급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XRP 가격이 오르느냐 마냐를 떠나서 리플의 게임은 B2B 인프라 납품 쪽으로 훨씬 더 또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절대 단발성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XRP 레저의 토큰화 자산 규모는 약 2,470만 달러였습니다. 25년 말에는 5억 6,790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200%의 막대한 성장이라는 거죠. 현재 XRP 레저의 전체 자산은 약 15억 달러. 이 중에 순수 RWA 토큰은 약 2억 2천만 달러.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약 13억 달러입니다. 두바이의 가상자산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구조 안에서 파일럿, 규제 승인, 플랫폼 확장, 물량 확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아니라 파일럿이 끝나고 규제 단계로 들어간 국면이라는 거죠. 글래스노드는 최근 XRP의 실현 가격이 1.48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실현 가격은 모든 XRP가 마지막으로 이동을 했을 때의 평균 비용선을 뜻합니다. 즉 1.5달러라는 심리선이 아니라 시장 평균 비용선과 겹치는 전장이라는 거죠. 22년 4월에도 XRP는 실현 가격 근처까지 내려온 뒤 횡보 후 추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리플 소송 완전 종결, XRP 현물 ETF 출시, RWA 인프라 축적, 가격 구조는 비슷하지만 펀더멘털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1.5달러 부근에서 손바뀜이 반복하고 있고 단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유지 또는 소폭 증가를 하며 일주일 이상 버티면 1.8에서 2달러 재진입 확률이 상승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리스크 시나리오도 존재를 합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차익 실현이 겹칠 경우 1.5달러까지 하방 이탈 시 1.3달러 리테스트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죠. 특히 현재 보유자들의 70% 이상이 24년 말에서 25년 초에 유입이 된 단기 보유자라는 점은 패닉셀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1.5달러는 공포 구간이 아니라 변곡 구간, 단기 트레이딩 자금과 실물 인프라 채택 신호가 동시에 포착이 된다는 거죠. 이건 신뢰 구간이 아니라 결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당장 편해지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하는 분기점에는 확실하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과거의 패턴과 구조를 같이 보시면서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 본인의 투자 스탠스를 점검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리플 이야기를 꽤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담아봤는데요. 아마 그래도 여전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조금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현재 은퇴를 한 주식계의 거장 워렌 버핏,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렌 버핏의 추정 자산은 2026년 초 기준 약 1,5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220조 원 가량이 되는 세계 6위의 거부입니다. 그가 이끌었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5년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817억 달러, 한화로 550조 원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죠.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2026년 초 기준 1.1조 달러, 한화로 무려 1,600조가 넘는 막대한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6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면서 약 610만%라는 경이로운 수치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신화와도 같은 인물이죠. 우리는 늘 그의 수익률을 동경하며 그와 같은 투자를 하길 원했죠. 그런 그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용카드 회사이자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의 대표 주자죠. 그리고 이 회사는 워렌 버핏이 최대 주주로서 2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거기에 뱅가드 그룹과 블랙록이 각각 6.3%와 6.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리플이라는 것이죠. 또한 과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미 송금을 위해 리플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투자로서 수백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전 세계의 최고의 투자자가 리플과 협업을 하고 리플로 결제를 하고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신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을 벌지 못할지라도 막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한 리플, 지금 당장은 조금 지치더라도,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충분히 버틸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수익이 더욱더 절실하다 라는 분들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깜냥이 있겠다고 워렌 버핏식 투자를 따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수백억, 수천억 이런 거 솔직히 바라지도 않잖아요. 당장 투자를 한 내 자금 100만원, 1000만원, 1억이 그냥 몇 배 정도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보이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쉐브론 코퍼레이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금융, 결제, 에너지, 즉 금융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AI고
그리고 그 AI로 인해 에너지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도 AI와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꽤나 큰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저 AI와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어딘가에는 분명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그래서 알아낸 것이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리플 홀더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공통된 코인이 리플 말고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생소한 코인이었는데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올해 2월 7일 코엑스에서 열렸던 2026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는 금융 AI 관련 코인이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최초의 설계부터 은행, 정부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된 코인이며 금리, 환율, 주가, 채권, 실물자산 데이터 등등을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코인이었죠. 또한 블랙록과 스위프트, 은행권이 실제로 사용 중에 있는 코인이며 AI가 사람 대신 자동으로 거래와 예약, 협상이 가능한 에이전트 구조를 갖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실제 국내 거대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으며 AI를 통해 교차 검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코인의 예상 상승치는 무려 20배! 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코인을 구독자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도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간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금전적인 요구 없이 항상 정보를 공유해드렸다는 거,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제가 요청 좀 드릴게요. 바로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입니다. 상단부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 개인 번호로 문자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 채널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 후에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간단하죠?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문자를 보내신 뒤 댓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 채널이 커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양질의 정보,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드린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변화를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